본 영상은 수익 창출 없이 곧바로 올리게 됩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 사건 파일, 오늘 좀 여러분과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날짜로 여러분들에게 공개 수사로 전환돼서 현재 용의자에 대한 전단지가 배포되고 TV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문제가 뭐냐면 현재 대한민국 올림픽이라는 이제 평창올림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 사건과 아직 이 용의자가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경찰이 실제로 전달했던 그 전단지에 있는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이라고 해서 옛날 사진 말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CCTV를 약간 이렇게 찌부시켜서 실제 체형을 알 수 없는 그런 사진 말고, 실제로 이 사람의 체형과 얼굴, 그리고 몸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 찜질방에서 꼭 봐주세요라는 얘기를 왜 썼는지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게스트하우스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은 관광지에 가보시면 뭐 호텔도 있고 리조트, 그 다음 모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보다도 자기 혼자서 쉬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에게 앞서 얘기한 세 군데의 지역은 어떻게 보면 좀 비싸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간단하게 자신의 피곤한 여정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곳을 게스트하우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만 게스트하우스의 좀 독특한 특징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공간을 써야 되는 거고요. 어쩌면 그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게 또한 매력일 수도 있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있는 그런 특징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서로 밤에 파티라는 개념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고요. 혼자 오거나 아니면 쉬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각자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서로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같이 술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의 아름다운 추억을 좀 쌓는 시간, 그런 걸 하기 위해 많은 게스트하우스들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릴 바로 이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어떻게 보면 홀로 여행을 떠난다거나 그리고 숙박비에 대한 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 여행의 가치가 잠보다는 돌아다니는 쪽에 더 강하신 분들에게 어쩌면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이 공간은 드넓은 초원 위에 앞에 바다를 두고 있고 굉장히 예쁜 집을 갖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게스트하우스의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를 보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파티 음식도 함께 있습니다. 혼자 가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재밌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가서 아주 즐거운 추억을 공유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뭔가 당구도 치고 술도 한잔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게임 같은 것도 하면서 같이 러브샷 같은 것도 하면서 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같이 이렇게 술판을 벌려서 함께 모르는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공유하며 시간을 보내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같이 함께 요리까지 하고 조리까지 같이 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색다른 추억이 나올 그런 곳이라고도 생각이 들죠. 이것만 있는 게 또 아니고요. 술 말고도 게임 시설까지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곳에 철권이라는 게임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임도 모르는 사람과 이제 무료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대학교에서 마치 MT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게임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온 사람에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됩니다. 어쩌면 이날도 바로 이 사람들도 그런 추억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보시는 이 사진 중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한 누군가가 아주 잔인한 기억으로 생각을 탈바꿈시켜버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제가 하나씩 지워보겠습니다. 이 사진 아닙니다. 이 사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진은 제가 모두 다 모자이크를 해왔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진 그리고 마지막 저 사진. 여러분, 뭐 하나 보이시는 거 없습니까? 혹시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제가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한 사람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사람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잠깐 작게 했다가 다시 한번 크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따지면 오늘 날짜 2018년 2월 13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일 전 2018년 2월 10일입니다. 울산에서 살고 있던 A모양, 나이는 26세입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제주에. 딸이 3일 전이었던 2월 7일, 일주일 전이죠. 지금으로부터도 2월 7일에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제주에 여행을 가서 8시 30분 정도에 도착한 것도 알고 있고 연락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인 8일, 2월 8일부터 연락이 지금 안 됩니다. 2월 10일날 신고한 겁니다.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되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연락을 했던 거죠. 경찰은 그 얘기를 듣고 이럴 리가 없으니까 어쨌든 혼자 다닌 거니까 좀 문제가 있다 판단을 하고 일단 어디에 머물렀는지 인적사항 몇 가지를 묻고 딸이 묵었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게스트하우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아까 여러분들 보신 여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2월 10일 전화를 받자마자 당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를 직접 가서 방문을 하고요. 거기에 있는 현장 관리인 이름 한정민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보신 이 남자입니다. 모자이크가 없는 남자. 관리자였던 겁니다. 새로운 사실을 하나 우리가 알게 됐네요. 관리자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기서 같이 놀고 먹었던 그냥 외부에서 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남자는 이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자인데 여기에 놀러온 사람들과 같이 술자리를 즐기고 같이 게임을 즐겼던 남자였던 겁니다. 경찰은 어쨌든 그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이니까 가서 물어본 겁니다. 혹시 이 여성분 아세요? 이 여자분 혹시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정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온 거는 알겠는데 언제 나가고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여긴 게스트하우스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되게 태연하게 얘기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 얘기를 듣고 게스트하우스라는 개념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이고 또 너무 출입이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 있는 문제라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실족사 뭔가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바다 같은 데도 있었으니까 그런 데서 혹시 사망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주변을 수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 여러분에게 그 현장 지도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로드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은 좀 외집니다.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게스트하우스의 뒷부분, 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게스트하우스의 앞쪽에 보게 되면 좀 확대해서 당기겠습니다. 이쪽에 어떤 집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집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앞에도 좀 무섭게 생겼고 바로 흉가입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주변부를 조사하기 시작할 때 그냥 주변에 흉가 같은 집이 있길래 이게 뭔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들어가 봤던 거죠. 저 흉가네 집 폐가 안에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낮 12시 20분 당일입니다. 그날 다 벌어진 일입니다. 2월 10일 낮 12시 20분 A양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사인이 알려진 건 경부압박질식사, 즉 목을 졸라서 죽인 흔적입니다. 현재는 성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2월 10일 낮 12시 20분 당연히 경찰들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면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일단 바로 집 앞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주인 그 남자 바로 한정민입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곧바로 그 집에 다시 갔는데 그 집 대문엔 이게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공책들에서 바로 쓴 것 같은 임시 휴업이라는 글자와 함께 문이 닫혀 있던 거죠. 경찰은 이게 뭘까 싶어서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은 현재 범죄자는 아니지만 현재 재판에 기소가 돼 있던 남자였습니다. 작년 2017년 6월 달에 게스트하우스에 있던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12월 11일 날. 1월 15일에 올해 1월 15일 공판에는 참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12일입니다. 2차 공판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건 불참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직 혐의가 입증이 안 됐지만 현재 기소자로서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직 전과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사람한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현재 게스트하우스에서 온 이 사람들, 이 어린 친구들 혹은 학생들과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고 놀다가 성범죄에 관련된 일을 저지른 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사건도 성범죄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자, 이렇게 경찰이 의심하고 곧바로 이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제주도 땅에 없었습니다. 확인해봤더니 2월 10일 바로 그 당일날 임시휴업을 쓰자마자 용의자 한정민은 곧바로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CCTV가 공개가 되었죠.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서 전화를 통화하며 웃고 있는 한 남자. 여기까지 경찰이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좀 도주를 하고 있는 이 용의자를 경찰이 국민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찾아달라. 살인 용의자를 현상 수배하겠다라는 것으로서 특징 및 여러 가지를 작성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걸 보고 나서 머릿속에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증 사진. 저거 가지고 과연? 헤어가 과연 똑같을까? 얼굴에 살이 좀 빠졌으면, 현재 살이 좀 더 쪘다면, 그리고 이것만 봤을 때 지금 보시면 건장한 체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에 건장한 체격을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뚱뚱한 사람인지 뭔가 약간 근육이 좀 많은, 근육과 살집이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의 스타일인 건지 우리는 이걸 보고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 CCTV 화면을 칸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약간 비율을 조정을 했더라고요. 사람의 몸짓을 보기에는 약간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보기 되게 불편했거든요. 제가 느꼈던 문제점은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조금 미흡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냥 실종 신고가 들어온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먼저 물어본 것 같습니다. 여기요. 물어봐서 그냥 처음에 있던 주인이니까 그 안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죽였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큰 그거 없이 물어봤다가
주변에서 나오니까 다시 와서 사라진 경우, 그때 못 잡아서 그때 신원조회, 즉 전과조회를 하지 않아서 만약에 성범죄라는 부분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게 뜨게 되면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풀어줘서 도주한 게 아니냐라는 되게 초동수사에 대한 미흡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경찰의 입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경찰 입장에서 사실 처음부터 그냥 아무 혐의점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가서 대놓고 신분증 주십시오 하고 신원조회를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터미널 같은 데를 지나가거나 공항을 지나갈 때 불시검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과잉으로 해서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 거길 운영했다라고 생각하면 뭐 이해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첫 번째 문제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얼굴이 너무 예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용의자의 이동선상을 보게 되면 일단 10일날 김포공항에 내렸던 거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안양에 있던 게 확인이 됩니다. 왜냐면 11일 2월 11일 새벽 5시에 안양역 인근에서 핸드폰을 킨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쪽 조사를 하는데 안양역에서 수원까지 택시를 태워줬다는 기사분도 나타납니다. 탑동까지 태워줬다는 제보죠. 아마 지금 현재 범인이 있다면 수원 탑동 쪽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기도 합니다. 아마도. 혹시 수원에 사시는 분이 있다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고향인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피의자, 즉 용의자의 입장에서 현재는 어딘가 지역을 이동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 프로파일링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용의선상에 올라와서 공개적으로 지명수배자처럼 딱 뜨게 되면은 대부분 행동을 두 가지로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인데, 첫 번째는 아예 사람이 없는 공간으로 들어간다. 대부분 무인텔입니다. 무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무인텔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가. 대신에 무인텔의 단점은 한 곳에 너무 오래 숙박을 하게 되면 의심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무인텔에 들어간 사람이 주인이 봤을 때 뭐 하루 이틀 정도 있는 건 그렇다고 치는데 막 일주일씩 투숙하고 있다고 하면 돈도 문제지만 더더군다나 수원에 용의자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왜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여기 있지? 신고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이제 무인텔을 이용하더라도 오랫동안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인텔을 오래 이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 때문에 대부분은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잘 안 쓰는 어두운 공간, 대부분 찜질방입니다. 혹은 사우나, 이런 데를 많이 갑니다.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자신의 몽타주라 그러죠. 몽타주가 나온 걸 봤을 때 자신의 얼굴 쪽만 나왔기 때문에 머리를 짧게 깎고 그냥 모자, 겨울이니까 마스크를 쓰고 뭐 그냥 안경을 쓰고 그냥 다닌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자신의 덩치에 대한 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용의자 한정민의 지금 현재 모습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잘 봐주십시오. 이 사람의 어느 정도 몸의 체형입니다. 용의자 한정민입니다. 눈썹은 좀 짙습니다. 그리고 머리 헤어스타일은 조금 현재가 좀 다릅니다. 짧을 때 머리를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얼굴 정면을 꼭 기억해 주시고 살집이 조금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 사진입니다. 머리가 조금 길었을 때 사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살이 좀 있는 편입니다. 덩치가 좀 있는 편, 팔이 좀 두꺼운 편, 이런 체형들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사진입니다. 좀 예전 사진입니다. 머리가 덥수룩할게 길 때의 모습입니다. 짧을 때, 길 때, 어중간하게 길 때,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아마 저 때랑 비슷하게 찍은 것 같은데 고기를 굽는 사진입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얼굴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를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이 사진, 맞습니다. 이 사진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을 찾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저 개인적으로는 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단지만 보고서는 저 사람이 맞나? 뭐한가? 되게 긴가민가 할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엔 신체적 특징이 어떤 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신장 175에서 180cm 사이, 한정민 만 32세, 건장한 체격, 검은색 계통 점퍼, 빨간색 상의, 청바지, 환복은 가능하다. 사건 개요는 이렇게 사람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이다. 전화번호는 밑에 적혀있네요. 여기까지만 적혀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찜질방 같은 사우나에 있다면 옷을 어느 정도 벗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이십니까? 피해자의 왼쪽 팔 뒤에 보시면 무언가가 하나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뭔가 영어 글자 같기도 하고 숫자 같기도 한 로마자 같기도 한 뭔가 문신이 하나 있네요. 근데 이 문신에 대해서 저도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게 더 있나? 자, 문신을 조금 더 갖고 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오른쪽 팔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나에 있는 좀 덩치가 큰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남자 중 오른쪽 팔에 ING라고 적혀있는 문신이 있는 남자 확신 가지셔도 됩니다. 이 남자는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바로 한정민입니다. 어떤 글자를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용의자 한정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 무인텔에 투숙하는 건 오래 진행이 안 됩니다. 오래 머물면 100% 걸리거든요. 호텔에서 신고하니까. 대부분 그래서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데를 잘 갑니다. 혹시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곳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 아마 씻게 되면 머리가 다 넘겨져 있어 아마 얼굴만 보시게 될 건데 몸이 뭔가 조금 통통하고 뭔가 닮은 것 같긴 한데 저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땐 오른쪽 팔을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오른쪽 팔에 ING 라는 글씨가 써있다면 그 사람은 한정민입니다. 자, 용의자 한정민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PC방 갈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유튜브로 확인할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할 구멍이 없거든요. 어떻게 피하실 겁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생긴 문제점 세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땅 안에서 게스트하우스의 문화는 당신이 다 망쳐놨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한 명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당신의 옛날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에 혹시 안심하셨습니까? 당신 문신 있는 거 압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저도 개인적 견해론 당신은 경기도 수원에 있을 확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원에 없더라도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 금방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수하시고 죗값 톡톡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짱돌 굴리지 마시고 심신미약 및 혹은 우발적 범죄였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드립은 안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의 원한을 꼭 풀어주길 바랍니다. 아프리카TV의 김원 사건 파일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